또 녹화 안 했어. 라지알, 스몰알. 얘가 완두의 모양에 대한 형질. 자, R 유전자는 둥근 모양, 스몰알은 주름진 모양. 색깔에 대한 유전자, 대립 유전자, 라지 Y, 스몰 Y. 라지 Y는 황색, 스몰 Y는 녹색. 이거 들어봤죠? 중학교 때 멘델의 법칙. 자, 그러면 이 모양과 색은 뭐라고 하냐면 형질이라고 합니다. 형질. 모양과 색은 형질. 그러면 이 둥근 모양과 주름진 모양은 뭐라고 하냐면 대립 형질이라고 해요. 대립 형질. 그러니까 색깔에 대한 대립 형질은 뭐야? 황색과 녹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형질에 대해서 나타나는 형질들을 대립되는 형질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 각각의 대립 형질들마다 뭐가 있어? 대립 형질들마다 뭐가 있니? 유전자가 있죠? 이 유전자를 뭐라 그래요? 태립 유전자라고 해요. 알겠죠? 각각의 형질들을 결정하는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얘가 대립 유전자예요. 대립 유전자, 대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생명에 대한 대립 형질도 있겠죠. 이 색깔에 대한 대립 형질이 있는 것처럼 생명에 대한 대립 형질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생명에 대한 대립 형질은 뭐가 있냐면 생명에 대한 대립 형질은 정상인 경우와 생명인 경우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와 생명이 나타나는 경우로 대립 형질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고. 이해됐어요? 개념을 잘 이해하라고요. 그게 기계적으로 막 반복해서 사람 유전을 잘 할 수 없어.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 풀어야지. 자,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대립 형질이 이렇게 있으면 이 대립 형질들마다 뭐가 존재한다? 대립 형질들마다 태립 유전자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정상 유전자는 라지 A라고 치자. 생명 유전자는 A 스타라고 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A하고 A 스타 중에서 누가 우성인지에 따라서 표현형이 결정되겠죠. 근데 정상이 우성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생명의 경우에는 발현이 되는 생명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되는 정상 유전자에 대해서 열성으로 작용한다고요. 알겠어요? 엄마, 여자인 경우와 남자인 경우에 나타나는 유전자형이 자, 여자인 경우에는 이게 유전자가 X에 존재하니까 X 라지 A, X 라지 A, X 라지 A, X A 스타, X A 스타, X A 스타 이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남자인 경우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남자인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형은 X, AY와 X, 그치, A 스타 Y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이해돼요? 그럼 이 중에서 A 스타가 병인데 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열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자에서 AA는 정상 생명. 정상. 얘도 정상. 얘는 생명인 거죠. 이해돼요? 그럼 남자인 경우에는 A를 갖고 있으면 정상 남자. A 스타를 갖고 있으면 생명 남자. 그러면 남자인 경우에는 유전자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유전자형과 표현형이 어떻다? 같다. 하지만 여자는 A를 갖고 있는 게 AA일 수도 있고 AA 스타일 수도 있는 거죠. 정상인 경우에 대한 유전자형이 AA일 수도 있고 AA 스타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보인자라고 합니다. 자, 보인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전자형을 쓸 때 여자가 편하다, 남자가 편하다? 남자가 편하겠죠. 남자는 표현형이 곧 유전자형이니까. 맞죠? 표현형이 곧 유전자형이기 때문에 반전 유전의 유전자형은 누구부터 쓴다? 남자부터 씁니다. 알겠죠? 훨씬 더 쉽습니다.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보다 이 반선 유전이 뭔지 정확하게 알면 남자의 형질은 곧 유전자형이기 때문에 남자의 유전자부터 쓰고 나서 나머지를 판단하면 된다. 위아래로. 훨씬 문제가 쉬워진다. 경우의 수가 한정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데 여자는 A스타와 A스타인 경우가 생명이라며. 근데 이 A스타와 A스타인 경우가 아니다. 쓰지 말자. 자, 혈우병만 쓰자. 아는 경우도 있어서. 자, 혈우병. 자, 혈우병은 뭐냐면 피가 출혈이 되면 굳어버리는 거를 바로 응고라고 하죠. 응고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팔로 이렇게 딱 종이 넘기다가 종이에 이렇게 베어도 피가 좀 나오다가 그냥 멈춰버리죠. 그걸 혈액의 응고 반응이라고 하는데, 자, 이 응고 반응이 잘 일어나는 사람은 정상, 응고가 잘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바로 혈우병이라고 그래요. 피가 응고가 잘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 혈우병인 사람은 피를 잘못 흘리다가는 피가 계속 나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혈액 응고제를 주사기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피가 나면 딱 주사를 맞는다고요. 우리 당뇨병 치료제처럼. 혈우병도 마찬가지 대리평질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상인 경우와 혈우병인 경우로 두 가지의 대리평질로 나뉜다고요. 따라서 각각의 대리평질마다 유전자형이 있고 그 유전자를 비스타라고 하자. 자, 얘도 마찬가지 정상에 대해서 열성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생맹과 혈우병은 둘 다 반성 유전이면서 열성 유전인 거예요. 병이 열성으로 작용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반성이고 열성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X에 존재하면서 병이 정상보다 열성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열성 유전이라고 한다고. 자, 그럼 혈우병도 마찬가지 여자와 남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형이 이 X는 좀 빼고 쓸게요. X는 빼고 그냥 유전자만 쓸게. 비비스타, 비스타. 남자는 BY거나 비스타 Y거나. 맞죠? 그래서 여자도 마찬가지 비비인 경우와 비비스타인 경우는 얘가 보인자이기 때문에 얘가 보인자, 얘도 보인자, 둘 다 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스타인 경우만 혈우병이 나타나겠죠. 이게 되죠? 왜냐면 B가 정상 유전자인데 비스타에 대해서 우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B가 들어있는 건 무조건 정상이 된다. 오일의 법칙에 의해서. 자, BY는 정상인 남자, 비스타 Y는 혈우병인 남자. 자, 그러면 생맹과 혈우병은 남자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 여자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 남자가 높겠죠. 왜? 이게 열성이니까 우성이니까? 열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성으로 작용하는 유전이었다면 오히려 남자가 더 낮고 여자가 더 높아요. 3분의 2니까. 알겠니? 그래서 써줄게. 반성이면서 열성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유전의 경우에는 빈도가 남자랑 여자 중에 남자가 더 높다. 만약에 반성이면서 우성으로 작용하는 유전이었다면 남자보다 여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 알겠니? 왜냐면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우성으로 작용한다면 얘하고 얘가 다 병이죠. 맞죠? 얘하고 얘가 병이고 얘가 병이 아니니까 오히려 여자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요. 확률적으로. 자, 근데 혈우병은 여자는 어쨌든 이 한 가지가 나타나는 경우인데 혈우병은 비스타가 만난 이 유전자는 치사될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자, 치사라고 하는 건 뱃속에서 죽는 현상이야.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걸 치사라 그래. 그러니까 태어난 여자 중에는 혈우병이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유산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영국 왕실은 자기네들끼리 결혼하는 거 아니? 우리 그 신라 시대처럼 신라 시대 그 골품 제도처럼 진골은 진골끼리 결혼하고 성골은 성골끼리 막 결혼했다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피 어떤 순수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잘 모르니까. 영국 왕실도 마찬가지. 같은 어떤 가족끼리 자꾸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 유전자가 돌고 돌았던 거죠. 혈우병 유전자가 자꾸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혈우병이 굉장히 많이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비슷한 경우에는 유산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산되는 그런 기록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인 경우에는 혈우병이 되는 확률이 되게 높고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도 혈우병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어떤 기록도 있어. 엘리자베스 여왕, 대영제국을 일으켰던. 되게 좀 문외한 거죠.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잘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 증상, 이 현상을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막 섞여야 돼. 유전자는 좀 섞여야지만 훨씬 더 건강한 어떤 개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자, Y염에 존재한다면 이거는 되게 쉽죠. 왜냐면 이 Y염을 갖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남자밖에 없고, 이 아빠가 누구한테만 Y를 줘. 아들에게만. 그러니까 남자끼리 쫙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Y염에 존재하는 얘가 뭐가 있냐면, 이거는 우연관계를 나눌 필요도 없죠. 왜냐면 Y인 개체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Y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Y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병유전자가 있으면 드러나고, 정상이 들어있으면 드러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우연관계를 나타낼 필요도 없어. 자, Y염에 존재하는 얘가 뭐가 있냐면, 귀속털 과다증? 귀속털 과다증. 실제로 귀 속에 다리털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도 말려 있어요. 둘도 이렇게 말려 있는 털들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코털 깎는 기계로 깎아줘야 돼요. 실제로. 근데 이 증상이 어디 들어있다, 유전자가? Y. 그러니까 이제부터 남자친구를 볼 때 뭐부터 확인한다? 귀부터 확인해야 되겠네. 결혼 안 하면 상관없지만. 결혼한다면 귀부터 봐야죠. 귀가 정상이네. 깎는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죠. 이렇게 딱 만져봤을 때 까칠까칠하면 안 되죠. 그럼 깎은 거죠. 귀털 깎는 사람은 이거밖에 없죠. 보통 사람 안 깎으니까. 그래서 귀털 과다증은 남자끼리 이어집니다. 남자끼리 이어진다. 근데 만약에 한 명이라도 끊어진다면 그건 한성 유전이 아니에요. 알겠죠? 계속 이어져야 돼요. 대대손손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귀소도 과다증이 나타날 확률은 이게 정상적인 유전자형으로 된다면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지. 근데 여기서 반은 그러면 귀소 과다증이야? 아니죠. 왜 그럴까요? 결혼 못했던 거예요. 성 선택에 의해서 유전자 빈도가 감소되는 현상이라 그래. 그래도 과다증인 사람은 선택을 못 받고, 과다증이 아닌 사람은 선택을 받기 때문에, 이 숫자는 계속 감소될 수밖에 없다. 알겠죠? 도태될 수밖에 없는 유전자라고요. 이 과다증 있는 사람이 좋아, 없는 사람이 좋아? 아무리 잘생겨도 계속 과다증이 좀 그렇지 않나? 아이돌처럼 잘생겼지만 털이 막 삐져나와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내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진 않잖아. 그래서 유전자가 점점 감소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반성유전을 좀 이해했으면 잠깐 쉴까요?